안녕하세요. 트랙터 공학 및 실습 2 유튜브 1타 강사 생물산업기계공학과 2018-133441 복진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동력 전달 장치의 주요 기능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 기관 엔진으로부터 엔진의 동력이 있죠. 엔진의 동력을 구동륜은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타이어가 있는 차량이 아니라 궤도용 차량의 경우에는 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토양에 마찰이 돼서 바퀴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최종 장치가 되겠죠. 자, 이런 구동륜이나 혹은 PTO가 있는데, 이 PTO는 이 동력원을 가지고 작업기의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데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 포터나 본거 같은 그런 트럭에 보면 이 PTO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언제 쓰냐면 그 물을 풀 때 펌프처럼 펌프에 연결해서 쓰기도 하거나 농약, 살포 이런 데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차량의 동력을 다른 곳에 연결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 테이크 오프라고 해서 PTO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동륜이나 PTO로 보통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있는 것을 동력 전달 장치라고 했죠. 자, 그래서 클러치랑 변속기를 포함하는 이 차동 장치랑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장치들을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에 4가지 옵션이 있는데, 출발 초기에 기관의 동력을 부드럽게 하거나 기관의 토크와 속도를 부하의 변동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주행 방향 변화가 가능하고 부드러운 정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통 기관의 목적이나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런 게 한번 있다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만약에 동력 전달 장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기관에서 엔진에서부터 구동륜 혹은 PTO로 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의 장치를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의 동력 전달 과정인데, 이제 동력 전달 장치는 엔진의 동력을 최종 구동축, 아까 말했던 타이어, 그 다음에 궤도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PTO, 모든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자, 전달 과정에서는 엔진, 자, 요거는 동력 전달 장치 중에 타이어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있고 엔진이 있고 그 사이에 클러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 그리고 추진축, 마지막으로 최종 감속 기어나 최종 기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차축 샤프트 2개를 통해서 뒷바퀴에 있는 구동륜에 전달하는 요거는 후륜 구동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차량들은 다른 특별한 차량들을 제외하고 보통 일반 차량들은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후륜 구동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엔진부터 구동륜까지 동력 전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엔진은 동력을 생산하고, 클러치는 이제 뭐냐면 엔진 동력을 연결하거나 단절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변속기는 뭐다?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따른 토크와 회전수의 증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기어의 변속비를 조절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버셜 조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주행 중에 진동이나 하중의 변화에 의한 차축이 있는데, 여기 차축에는 앞차축과 뒷차축이 있는데, 후륜 구동일 때는 뒷차축과 변속기와의 이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에 따라 동력을 원활하게 위한 그 장치로서, 여기 앞에 보시면
네, 여기 추진축이 있죠. 이 부분을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진축은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이 요거 있죠. 이 부분을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해요. 이게 추진축이고, 이 앞에 있는 물리는 부분 있죠. 이 물리는 부분이 유니버셜 조인트인데, 여기 보면 얘가 고정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많은 각도는 아니지만 5에서 10도 정도 움직일 수 있고, 더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부러지기 때문에 아마 5도 이내로 움직일 거예요. 그 회사마다는 다른데 아마 5도 이내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진축이 물려 있어요. 자, 만약에 추진축이랑 변속기가 일자로 다이렉트로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유니벌 조인트가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가 물려 있네요. 자, 여기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고 추진축이 여기 일자로 통으로 물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앞바퀴에는 축이 이렇게 틀어져요. 축이 이렇게 틀어지면 뒷바퀴도 축이 틀어지지 않으면 여기가 부러지겠죠. 아니면 축이 같이 틀어지던가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 차축과 변속기와의 상대적 위치 변화에 대해 동력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 부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축은 변속기나 유니버셜 조인트로부터 그 동력을 종감속 기어에 전달하는 이제 추진축이 될 거고, 자, 종감속 기어에는 추진축에서의 동력을 추진축과 직교하는 뒷차축에 전달함과 동시에 일정한 감속 기능을 수행하고, 자, 감속 기능을 속도를 낮추게 되면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토크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토크의 증가에도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동 기어가 있어요. 이 차동 기어가 중요한데, 차동 기어는 트랙터가 커브를 주행하거나 노면정의 차이 등에 발생되는 좌우 바퀴의 회전수의 차를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장치를 이제 차동 기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뒤차축 샤프트는 차동 기어로부터 동력을 좌우 바퀴에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페이지로 다시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있죠. 이 두 부분에 있는 양쪽 바퀴에 최동적으로 전달하는 뒤차축 샤프트가 있고요. 자, 구동류는 이제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어나 궤도인데 이제 주행에 필요한 추진력을 직접적으로 노면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력 전달 방법에는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FR 방식이 있거든요. FR 방식은 이제 엔진이 앞에 있고 뒷바퀴가 구동한다.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타입이라고 해서 FR 방식이고요. 앞부분은 이제 엔진, 클러치, 변속기가 있고, 뒷부분에 종감속 기어, 차동 기어, 차축, 바퀴가 있고, 중간에 이제 추진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해요. 그리고 적차 상태에 따라 축하중의 편차가 적고요. 냉각수 순환 경로와 난방용 경로가 짧기 때문에 난방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단점으로는 추진축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실 내 공간 이용도가 낮아요. 그 차의 뒷자리에 보시면 바닥에 위로 그 올라온 그런 턱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애플 방식을 사용함에 따른 그
추진축을 이제 연결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턱이 있는데 FR 방식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 차량들은 이제 그 배기가스가 나가는 마우라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와 있는 건데, 만약에 차가 있는데 거기가 올라왔다 싶으면 한 80% 70%는 FR 방식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단점으로 공차 상태에서 빙판길이나 등판을 주행할 시에 뒷바퀴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가 구동하는 FF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바퀴가 구동이랑 조향 역할을 둘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렉슬에 이렇게 변속기랑 종감속 기어 자동 장치가 있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동력 전달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뒷차축이 간단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차 상태에서 앞, 뒤 차축의 하중 분포가 균일하기 때문에 미끄러운 노면에서 선회를 할 때 주행 안정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앞차축의 구조가 복잡하고 앞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서 조향 핸들의 조작력이 커야 되고요. 앞바퀴의 마모가 큽니다. 마찰을 많이 받으니까 무거워서 그렇겠죠. 그리고 고속에서 선회할 때 언더스티어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뒷바퀴가 엔진이 뒤에 있고 뒷바퀴가 구동하는 RR 방식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앞 차축의 구조가 간단하고 동력 전달 경로가 짧습니다. 언덕길이나 미끄러운 길에서의 출발이 용이하고요. 단점으로는 차 내부의 변속 장치로부터 변속기구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흡기 구멍이 앞쪽에 있는 앞 엔진에 비하여 엔진 냉각이 불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속에서 선회할 때 오버스티어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바퀴 4개가 모두 움직이는 사륜구동 방식이 있는데요. 4WD라고 합니다. 엔진의 회전력을 4바퀴 모두 전달하여 구동하고 앞, 뒤 바퀴로 동력을 분배하기 위한 트랜스퍼 케이스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달 기능으로 이제 기관에서 구동륜과 동력 추출 장치로의 전달. 이 동력 추출 장치라는 게 이제 영어로 PTO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 초기에 기관의 동력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은 뭐냐면 이 동력 전달 및 차단 기능을 하는 클러치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변속 기능은 이제 기관의 토크와 속도를 부하의 변동에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기능을 변속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후진 기능도 마찬가지로 변속기를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변속기로부터 바꿔진 얘가 반대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정지는 이제 브레이크나 클러치, 추가적인 변속기 등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정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의 공학적인 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동력 전달 장치의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력 전달 효율이거든요. 자, 동력 전달 효율이 높아야 엔진으로부터 뽑아낸 동력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 효율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가 이 자동차를 만드는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효율은 여기 보면 여기 에타는 TW 곱하기 NW를 TE 곱하기 N2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을 해서
효율을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각을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밑에 분모는 엔진이고요. 위에 분자는 최종 구동축, 휠,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이 동력 배분의 비율을 이제 동력 전달 효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효율을 정할 때 어떻게 하죠?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인풋이 뭐냐면 엔진으로부터 나온 동력이 인풋이고 휠 타이어 동력이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구동축이 휠이니까 아웃풋은 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풋은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율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좀 넘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